작가님 물이죠? 네. 잠깐 제가 제가 아까 이 물 마셔서 다시 뱉었잖아요. 뭐 비유가 특별히 좋으시다면 마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면 못 마시죠. 이거는 바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부수는 것만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건을 못 쓰게, 물건의 효용을 만드는 것 역시도 재물손괴에 해당을 합니다. 네, 저도 사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어쨌든 소란이 발생했고 싸움이 발생했으니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요약해 볼게요. 틀리면 나중에 밑에 자막 부탁드립니다.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학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 문을 닫거나 그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덕여대 재단 쪽에서도 좀 앞으로 대책, 그러니까 학령 인구나 이런 거 감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때 지금 여대인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 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었나요? 이 소식을 입수한 그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에서 그 학교 재단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그리고 이 대자보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여대에서 그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녀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수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동상이나 아니면 건물에 락카, 낙서를 한다든지, 취업박람회에 가서 다 엎어놓고 낙서를 하고 이런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맞죠? 혹시 더 있으면 네, 자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돌아다니는 거 보면 몇십억에서부터 아니다, 몇 억이다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서 도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네, 항상 인터넷에서 도는 얘기 같은 경우는 가장 자극적인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피해액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재판을 기다려가지고 이걸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청소 용역업체, 복구업체를 불러다가 복구를 할 거고, 그래서 영수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영수증을 갖고 책임자한테 구상, 그러니까 니들이 물어야 될 돈을 내가 대신 일단 처리를 했으니까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해서 구상을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동덕여대 재단 측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적절했나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가지 쓸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1억이면 아니면 1,000만 원이면 떡을 칠 청소인데 어디 가서 바가지 써가지고 10억 아니면 아는 데 맡겨서 100억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적정했는지 아마 그러니까 법원이 객관적인 전문가한테 맡겨서 감정 정도를 받을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나온 액수를 가지고 배상을 하라 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형사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형사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가 아니었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는 과정에서 회사 시설을 점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덕여대 사태처럼 렉커로 외벽이나 이런 바닥 같은 데다 글씨를 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란을 건물에다 투척을 하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레커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계란 같은 경우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무죄로 봤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셔야만 내가 재물손괴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이거 재물손괴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배우자 밥에다가 침 뱉은 사건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재물손괴죄 인정됐습니다. 밥이라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거잖아요. 쓸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커칠 한 것 같은 경우도 이 물건은 지워지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봐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측에서 청소업체를 고용해갖고 든 비용을 실제 학생 측한테 이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다 그래서 이 법원이 다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50억이다, 3억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제 법적으로 일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과연 학교 측에서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학교 측 사건을 맡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형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레커칠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뭘 갖고 찾아야 될까요? CCTV 갖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CCTV가 찍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뭐 자동으로 이름이 밑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번호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얼굴을 가지고 실제로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CCTV만 갖고는 알아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내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죠. 하나는 제보를 받거나 제보해준 사람한테 뭐 얼마 살해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적 기록부 찾아갖고 사진을 하나 일일이 대조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제보 같은 경우는 과연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학적부를 보자 그러더니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집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휴대폰 개통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휴대폰 개통만 해야 되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래서 그를 전화하거나 그러면 이거 목적의 사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사 행정을 위해서 받은 거지 민사소송 제기하는 목적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학적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만 그냥 싹 제기한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이제 독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형사로 일단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고 손괴죄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고 뭐 경찰서에 의견서를 낸다든지 해서 학적부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 뭐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하긴 한데 과연 학교 측에서 민사소송을 넘어서 학생들을 형사고소를 하는 게 쉬울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론상으로는 이 행동을 한 사람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거고 레커치를 한 사람이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낼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소송이 과연 진행이 잘 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절박한 문제일 수 있고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격앙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가 법률가로서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정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폭력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한 사례도 있고 또 하나 민사소송으로 들어온다면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